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재벌과 프로포폴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였죠. 이 재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강남에서 재벌가 인사들을 포함한 그 고객들에게 이제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프로포폴 주사의 상습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강남의 모 성형외과 의사와 그다음에 그 의사 밑에서 일을 했던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지금 이 성형외과 의사는 김 씨라고 하는데요. 이제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2017년 9월부터 이제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피부 미용 시술 등을 이제 빙자해서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원장 말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재판의 쟁점과 또 지금 재벌가의 프로포폴 이 투약 의혹이 상당히 밀접해 보이는데 이게 혐의는 좀 인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원장 그러니까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 사실은 대체로 인정을 하지만 네. 그 죄질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변론을 한 것 같아요. 그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 대체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투약량 등이 부풀려졌다. 그래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상당수 부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를 하면 이제 이 부동의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그런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나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김 씨의 변호인이 이제 했다고 하는 그런 워딩을 보면 이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좀 바로 잡아서 피고인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이 저지른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이제 병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또 증인으로 우리가 신문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증인 신청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 사건과는 좀 무관한 얘기긴 한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이 원장인 김 씨와 얽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거는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어제 첫 공판기를 한 사건에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 루머는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지금 이 김 씨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인데 그러한 어떤 불법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있다라는 그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 보도를 국민권익위가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자료 조사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익신고 자료를 검찰로 이첩을 했어요.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아마도 추후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루머는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은폐를 했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그 진료 기록부를 이제 은폐, 다시 말해서 폐기 처분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어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에 이제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 그럼 누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진료 기록부에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30명의 진료 기록부를 압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남의 성형외과가 2010년부터 그 4층 건물 규모의 대형 성형외과거든요. 거기에서 고작 230명의 진료 기록부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나머지 진료 기록부는 다 폐기된 어떤 정황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
프로포폴을 지금 불법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그 최승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 병원을 다녔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는데 네. 실제 병원에 남아있는 진료 기록부는 2017년에 한 장밖에 없다고 하니까 나머지 진료기록부는 폐기된 것이 맞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보관 중인 그 진료 기록부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법에 보면 90조의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료 기록부에 대해서 어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진료 기록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년간 이제 보존을 해야 되고 수술 기록도 10년, 뭐 처방전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하지 않고 이것을 중간에 폐기를 하면 이제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조금 리서치 해보니까 뭐 모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진료 기록부를 폐기해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를 보니까 뭐 고작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사례도 나와서 이거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만약에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무언가 특히 뭐 이 사건과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환자가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 이제 소송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차피 이 진료 기록부를 폐기해봤자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한다면 폐기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의료 사고나 병원에서의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뭐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의료법의 이런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다라는 점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처벌을 상향하는 쪽으로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예인, 재벌, 마약이 이게 늘 좀 공식처럼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의료계도 좀 원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